저쪽이지. 자, 하나씩 간단하게 이제 보면 11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니은의 분자를 판단하고 근거사수를 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집에 있어 돈이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분명히 이런 동사하고 형용사를 갖고 판단할 때 분명히 동사는 뭐가 가능해? 니은다나 뭐뭐다라는 명령이나 또는 뭐뭐다라는 청유형이나 하나만 더 보면 뭐뭐려 한다 정도까지가 가능하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지. 쉽게 말하면 움직임과 성대 상태인데 가끔은 얘도 움직임이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존재하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볼 때 집에 돈이 있어. 근데 얘가 돈이 있어라, 돈이 있자 이런 거 안 되면 돈이 있는다는 가능하잖아. 맞아? 돈이 있는다는 가능해? 안 되잖아. 근데 집에 있는다는 가능하잖아. 집에 있어도 가능하고 집에 있자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얘가 동사고 얘가 형용사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차이의 근거를 들어서 서술하는 게 이거지. 이것을 하는 거잖아 결국은. 이거 미리 알고 전제를 쓴 거고 기억니은을 하려면 용례를 서술하세요. 용례까지는 안 한다고 쳐도 이번까지만 적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4개 정도나 뭐 한두 개 정도 요 한두 개 정도를 써서 가능한 동사 그렇지 않은 형용사이다. 요 정도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12번 무리면을 파시오. 그리고 하나 기억할 거 품사라는 말과 단어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시험에서 항상 알겠지? 품사의 종류를 쓰세요나 단어의 종류를 쓰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똑같은 거 물어본 거 항상 보면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계속 보기에 나오지. 단어들의 품사를 설정하는 관점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어의 기능이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주기능을 중심으로 품사를 통일하는 관점이고, 둘째는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기능이 다르면 각각의 기능에 따라 다른 품사를 설정한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 시험이라고 묻고 이 안에 뭐가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리고 수식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뭐로 가? 단명사하고 부사. 관계원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가? 부사. 독립원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가? 분단사.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지금 뭐 하나 빠진 거 있지, 여기서. 뭐 있어? 7개밖에 없잖아. 용언이 빠졌잖아. 위에서 얘기한 저거. 공사하고 형사하고. 이렇게 전부 9개가 되는 거지. 당연히 얘네들이 상위 개념이고 이게 하위 개념이지. 그치? 이게 기능이고 이게 완벽한 품사에 대한 성질을 갖고 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번을 볼 때 보기에 니은을 참고해서 각각 품사 적으라는 건 이렇게 적으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억을 보면 5이나 된다. 뒤에 격투사 나왔지? 5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격투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양이 얘는 수사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기억 자체가 나오는 게 수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의 5사람. 이때 5은 뒤에는 사람을 꾸미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숫자의 모양을 했지만 반형사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 티귿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해야겠다. 이때 내일은 뒤에는 뭘 꾸며줘? 해야겠다를 꾸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서술 꾸미는 거니까 부사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리을. 내일이 뒤에 격투사 붙었지. 그러니까 얘가 명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낼 때 그냥 5 또는 그냥 내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 못 내. 이렇게 되면 이거 풀다 알 수가 없잖아. 정확하게 이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문장을 나와준 거.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이제 1번 단도 나왔고 2번 위축된 단어를 단어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럼 지금 기억과 리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체험이고 이렇게 두 개 자체가 수식어이 되는 거지. 저 기준대로 움직이면.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한 이유, 얘네들은 뭐하기 때문에? 다른 걸 꾸며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얘네는 꾸며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이게 끝이야. 그 다음 13번 13번은 위에 설명대로 보면 당연히 아들과 딸은 반의관계지. 반의관계는 반드시 몇 개만 달라야 돼? 하나만. 나머지는 다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볼 때 둘 다 자식으로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호칭하는 것도 똑같지만 다른 건 뭐야? 성별의 문제잖아. 사람인 것도 공통점이고. 자, 그 다음 14번 합성어의 구의 구별 방법을 비교해서 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합성어는 통상적으로 띄어쓰기를 안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큰 G라고 되어 있는 가는 합성어고 나는 굳이 띄어썼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다른 거 집어넣을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큰 집에 다녀왔다. 이때 큰 집은 뭐야? 진짜 큰아버지의 의미지. 근데 니은의 큰 집은 큰아버지의 의미가 아니라 커다란 집이란 뜻이겠지. 그래서 구와 합성어의 의미 자체가 달라져. 특히 큰을 보면 큰, 해, 집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구는 정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 가운데. 어차피 이거의 큰은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라지 사이즈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큰 아름다운 집 이렇게 되잖아. 근데 위에는 큰 집에 큰 아름다운 집에 다녀왔다.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비교해서 수할 때 보면 큰 집은 즉 합성어는 가운데 뭘 집어넣을 수 없지만 구는 가운데다가 다른 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고요. 정확하게. 오케이? 그 다음 15번 파생어를 들되 본래의 단어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파생어는 뭐하고 뭐의 결합이야? 접사하고 어근의 결합이지. 그럼 반대로 어근이 먼저 오고 접사가 뒤에도 상관없어. 어쨌든 접사가 하나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15번 같은 경우는 접사에서 본래 단어의 품사가 변화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변화되는 경우를 하나 보면 먹다가 이렇게 먹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동사인데 뭐 했어? 명사가 변했잖아. 그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변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하면 돼? 이쪽의 품사와 이쪽의 품사가 그냥 똑같으면 됐지. 쉽게 그냥 반을에다가 이렇게 치 반을 들리는 거고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이거잖아. 오케이? 그 얘기 뭐야? 전미사는 이거 뒤에 붙는 걸 전미사라고 하잖아. 전미사는 상황에 따라 품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미사가 무조건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이게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16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을 논술하세요. 부기음하는 음절말의 디귿, 티귿이 모음이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제일 중요한 말 형식 형태소 이거 무조건 중요한 얘기야. 일반적인 실질 형태소가 나오면 절대 구개음하지 않는다. 이거니까.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구개음이라고 할 때 구개음은 디귿, 티귿도 실제 자음책이 돼서 구개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구개음은 어떤 구개음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영구개음을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영국에는 지읒, 치읒이 아니니까. 오케이? 자, 이에 바뀐 지읒, 치읒은 다음 문제의 초성으로 발음됩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디귿, 티귿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곧바로 연음이 되거나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말의 디귿, 티귿이 음절의 끝슬기치기 먼저 적용된 후에 연음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역부터 디귿의 표준 발음은 각자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돼? 끝이 무지다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나와?
끝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발음 자체가 끄딘사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딱 봐도 국유음은 한 번 어떤 거야? 왜 기억니은이야? 기억만이지. 이것만 국유음하지. 아까 이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건 애를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애를 만났으니까 이게 나왔고 경국음이라고 할 때 지을 치읓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 티읕인데 어떻게 이게 국유음하면 돼? 이건 그냥 뭐 한 거야? 연음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뭐가 없어. 변동 자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연음은 교체도 아니고 추가도 아니고 탈락도 아니고 첨가도 아니기 때문에 변동 자체가 아니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런 거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먼저 음절의 끝소리로 한번 바뀐 다음에 연음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이것도 음변동 몇 번밖에 없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거 한 번이잖아. 연음은 아예 그가 없는 거니까 한 번, 얘도 한 번.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17번. 자, 보기 1번 1을 보면 기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미음으로, 기역은 이음으로 변동된다. 비음하지. 딱 봐도. 그러면 동화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조건에 맞게 서술해 주세요. 라고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보기에 나오지. 비음합. 비음 즉 미음, 미음, 이음 앞에서 파열은 즉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미음, 미음, 미음으로 바뀌는 음현상이고 예를 들면 진년, 받는다, 국물 등이 있다. 동화는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의 음운의 성질을 받는 현상이고 비음화도 동화에 속한다. 그럼 동화에 속하는 게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이것들이지. 이것들이 동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체 안에서도 동화되는 것도 있고 동화되지 않는 것도 있어. 왜? 음절의 끝소리 같은 경우는 동화하고 상관없잖아. 오케이? 그러면 동화 현상은 뭐를 지향하게 마련인데 자음은 고정하고 모모만 변하는 걸로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동화 현상은 발음의 편리성을 지향하는 거지. 왜? 집념 이거보다 집념이 발음하기 편하니까 발음의 편의성을 지향하기 마련인데 이거밖에 안 나오죠 무조건. 발음이 좀 더 편할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음의 모는 그대로 나온 거야. 좋은 위치 고정하고 좋은 방법만 바꾼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 가에 들어갈 게 뭐야? 이게 좋은 위치다. 그치? 그리고 파열음, 사찰음 이런 거 자체가 도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같은 위치에서 바뀌는 거잖아. 즉 이런 비읍 자체가 이렇게 미음 바뀌는 걸 봐도 얘네들은 조음에 대한 위치는 둘 다 입술소리지만 조음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파열음에서 울림소리로 바뀐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18번 우리말 단모음의 분류 기준을 세 가지 적고 애와 애, 위와 우의 차이점을 논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단모음의 분류 기준은 세 개밖에 없어. 뭐? 위치, 모양, 높이. 이거밖에 없지. 이게 정답이야. 위치, 모양, 높이. 그러면 애하고 애의 차이점, 위하고 우의 차이점. 실제로 모음칙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실제로는 딱 봐도 지금 얘하고 얘를 볼 때 얘가 더 뭐해? 높고 낮지. 중모음이고 저모음이잖아.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 이게 고모음이고 저모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차이는 뭐야?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얘네들이 뭐야? 평순이고 얘도 평순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원순. 이것도 원순인데? 그럼 차이점이 없는데 얘네들은? 그럼 위하고 오의 차이점 뭐가 있어? 작은 살, 후설이지. 그 외에는 똑같지. 이것도 원순모음이고 이것도 원순모음이고 이것도 고모음이고 이것도 고모음이니까 얘네들은 중하고 저모음 차이, 위하고 오는 전설과 후설 차이. 이게 정답인 거지. 근데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뭐 했어야 돼? 이 모음체부터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만큼 문제를 못 푼다는 거야. 이걸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볼 때는 혀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고 얘를 볼 때는 높낮이가 다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모양이라고 나오는 게 그거잖아. 평순과 원순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19번. 띄어쓰기를 바르게 표시하고 그렇게 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대로는 붙여야죠. 왜? 때로는 조사니까. 근데 다만 울기만 할 뿐 하라고 뿐은 띄어야지. 왜? 할이 관용어니까. 뒤에가 의조명사겠지. 그래서 조사는 붙이고 의조명사는 띈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앞을 보면 알 수 있어. 생각은 명사니까 명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조사가 오게 돼 있어. 근데 관용어 뒤에는 명사 오게 돼 있잖아. 그거라. 하지만 관용사는 아니야. 하는 기본형이 하나니까 관용어는 받아도 관용사는 또 아니잖아. 품사를 한 다음에 동사지. 동사가 관용사 어미가 붙어서 관용어가 된 거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 정확한 발음을 쓰고 각각의 근거를 보기에 있는 대로 찾아 조건을 맞게 서술하시오. 표준 발음 조항이 쭉 나왔어. 이 항에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1번에 볼 때 창밖을 내다보던 막내가 말했습니다. 이때 창밖은 어떻게 해야 돼? 창밖을 이게 맞지. 창밖을 이렇게 해야 돼. 왜? 연음되는 거니까. 이런 거야. 이거는 구기형 알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거 몇 항하고 연결되는 거야? 13항. 그지? 뒤에 첫 소리 옮겨서 발음한다는 게 연음을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겉옷을 이렇게 발음할 거야. 그러면 겉옷을 이렇게 되면 음절 끝을 규칙을 적용하고 시옷은 그대로 올린 거지. 연음으로. 그러면 얘는 조항 자체가 두 가지 정도 나오겠지. 13항하고 15항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 15항이 먼저 적용되는 거고 13항이 나중에 적용되는 거지. 그 다음 읽다가 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야. 있다가를 발음하면 있다가. 읽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덴슬대기 적용해서 11항 자체하고 13항이 동시에 들어가겠지. 13항을 보면 있다가 이렇게 되면 있다가 23항이지. 23항하고 11항이지. 그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짧은 이렇게 발음하지. 그럼 비읍 자체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14항이지. 겹받침이니까. 그치? 그래서 창밖은 이런 거는 그냥 쌍받침이고 읽다가나 짧은은 겹받침이고 겉옷의 형태 나온 거는 헛받침이지. 그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